자, 여러분이 지금 보신 시험은 17년도에 실시된 고3 6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22번이 요게 그 당시 EBS 교재에서 키워드만 연계된 지문이에요. 중간에 이게 Stealing Thunder죠. Stealing Thunder. 요게 이제 올해 EBS 교재 나올 수도 있어요. 키워드가 선수치기 전략이에요. 선수치기.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 요게 키워드고, 요 밑에는 이제 뭐 실험이 어쩌고 나와서 예시가 펼쳐지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해결됩니다. 요 전까지 읽어서 해결해볼게. 자, 전략적이고 택티컬 기술적인 실수입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뭐가? give away 줘버리는 거. offensive가 뭐죠? 공격적, 불쾌하게 만드는 공격적인 입장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거. 뭐야?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뭐, 그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할 사람 말이죠. 공격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blame, 비난하기 위해서 그 공격적인 입장을 사용할, 다시 말해서 나의 적이죠. 나의 적에게 주도권을 줘버리는 거는 바보 같은 전략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도권 뺏기지 마라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해석이 조금 어렵네. opponent 뜻이 뭐죠? opponent 뭐죠? 상대방, 반대자들. oppose가 반대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자, 그 다음 문장 pro는 forward예요. 주도하고. air는 밑에 혹시 있나? 뜻이? 떠벌리다라고 밑에 있나? 여기 밑에 없나요? 없네, 그지? air는 떠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중으로 여기저기 다 날아다니는 뜻으로서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떠벌리는 것과,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러한 장점들, 혜택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뭔가 안 좋은 점이 있거들랑 상대방에게 이걸 먼저 밝혀서 선수를 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 뉘앙스 좀 잡으면 그 뒤엔 조금 쉬워져요. 자, 이러한 장점들 사이에서의 chief가 뜻이 뭐지? 여기서 요지가 나왔으면 알 수가 있죠. chief가 뭐예요? chief 형사로 최고의, 주요한이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주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ery important thing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요지가 들어갔다. 이러한 장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능력인데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들을 잘 다루는, 통제하는 능력이고, 또 어떻게 이야기가 첫 번째로 잘 틀이 맞춰지는지를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뭐 해라? 선수를 쳐라. 상대방과의 뭐 협상이든 말에 있어서.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남겨두는데 다른 사람들을 반응해야 하게끔 남겨둡니다. 당신에게 말이죠. 선수를 치면 뭐다?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을 할 수밖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뭐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는 the other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에 정반대. 당신이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거 대신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다? 선수 치면 네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작품법은 appropriately 뜻이 뭐죠? 적절하게. term이라는 뜻이 뭐가 있죠? 용어, 기간, 약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동사로 뭐뭇을 뭐라 어떠한 용어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적절하게 용어가 만들어져 있는데 Stealing Thunder라고 말이죠. 요해 EBS 교재에 요 표현이 들어간 지문이 있었어요. 요 표현에서 그러니까 요 당시 EBS 교재 공부했던 고3들은 요 뜻은 알고 있었겠지, 그치? 외웠기 때문에 요 키워드를 따다가 지문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글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2점짜리로 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요 키워드를 모르면 위에 해석 제대로 못하면 틀리게 되겠죠. 이것은 선수를 치는 것이라고 적절히 용어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어떠한 기관이 선수를 치게 될 때 그것은 어떠한 소식들, 부숴버리게 되는데 그 소식이란 자신의 위기에 대한 소식을 부순다는 얘기는 뭐다? 자기의 약점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야. 뭐 하기 전에 그 위기가 발견되기 전에 말이죠. 매체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흥미를 느끼는 파티라는 건 진짜 파티 말고 뜻이 뭐가 있다고? 당사자, 즉 쪽이라는 뜻이다. 편이라는 뜻이 있다고. 다른 흥미를 느끼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남들에 의해서 위기가 발견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자기의 단점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 다 똑같은 얘기죠. 뭐 해라? 협상이든 뭐든 할 때 선수 쳐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냐면 실험의 연구에서가 나왔네. 뭐다 이거? 예시가 나와요. 실험이 나와 항상. 읽어보다만 나와도 바로 뭐다? 실험의 내용 자체의 결론이 뭐겠어요? 선수 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중요성인데 take 요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수 있겠다. 여러분 initial 뜻이 뭐죠? initial
형용사로 처음의, 초기의, 그죠? 명사로 제일 처음에 있는 거. 형용사가 됐네? 뭐겠니, 그러면? initiative. 주도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 IV가 붙은 거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요거와 관련된 명사가 되기도 해요. 명사로 뭐다, 이거? 주도권이라는 뜻이에요. 주도권 혹은 적극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 ing 뭐 하는데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 몇 번이라고 그랬니? 자, 그게 왜 틀렸나 볼까요? 4번 읽어봅시다. 자, 주도권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성, 몇 가지 괜찮아. 요것 때문에 안 되네. remaining silent. remain이라는 건 어떠한 상태로 있다. 조용히, 침묵한 채로 있는 것의 중요성. 뭐 하는데, strengthen이 뭐에게? 강화하다. 이 뭐지? credibility,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요게 되면 안 되지. 그지? 또 요 뒤에도 신뢰성 얘기도 없고, 뭐의 중요성이 아니고 strengthen의 중요성으로 바꿔줘야 되죠. 아니면 여기서 remaining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 proactive, 혹은 initiative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제목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주도권을 잡는 것의 중요성으로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어법으로 갑시다. 쭉 넘어가서 28번. 어법은 둘 다 맞췄나? 어법은 다 맞췄나요? 어법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는 거 맞췄나? 넘어갑시다. 어휘를 넘어갈게요. 29번. 자, 29번 조금 헷갈리는데 항상 요 29번 정도에 해당하는 어휘의 흐름은 항상 우리가 챙겨야 될 게 글의 흐름상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잘 보셔야 돼요. 주로 이제 두 가지가 많습니다. 처음에 주제 혹은 주제와 비슷한 걸 줘요. 그걸 파악하고 그 주제와 혹은 요지와 관련해서 반대로 가냐 요지와 비슷하게 가냐 흐름이 있거든.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BC의 각 어휘도 1, 2, 3, 4, 5번의 각 어휘도 전부 다 반대말, 특히 ABC는 반대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왔다 갔다 잘해보자. 요거는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EBS 교재 중에 가장 어려운 수축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에 요게 직접 연계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휘용으로 바뀌어서. 자, 몇몇 코치들은 에러가 뭐야? 에러. 잘못, 오류 그죠? 잘못되게, wrongly, 잘못되게 믿어요. 정신기술 훈련이 MST라고 바꿔요, 그죠? 정신훈련이라 하자. 정신훈련이 오직 도울 수 있다고. perfect가 동사도 됩니다. 뭐뭇을 완벽하게 만들다. 그 수행 능력을 완벽히 만드는 거를만 도울 수 있다고. 누구의? 바로 상당히 기술이 높은 경쟁자들. 자, 내용 정리하자. 무슨 내용이야 이거? 코치들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대. 사실은 이게 아닌데. 뭐라고 잘못 믿어요? 정신훈련은 누구한테만 도움된다? 기술이 이미 뛰어난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만, 선수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잘못하고 있다. 그럼 진실은 뭐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술이 좀 떨어져도 오히려 정신 스킬이 중요할 수 있다. 훈련이 잘 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코치들은 피하게 되는데요. 정신 훈련을 하고, 자, 뒤에 deny는 뭐죠? 뭐뭇을? 부인하다. 그 뒤에 rationalize, ration 뜻이 뭐예요? ration. 이성, 합리성이라는 뜻이 있고, rational 뭐다 이거? 이성적인. rationalize 뭐겠니까? 뭐뭇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혹은 합리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단어는 justify 기억납니까? 이게 뭐죠? 뭐뭇을? 정당화하다. 그죠? 비슷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자, 부인하면서냐 합리화하면서냐 대디할 내용이 중요하겠죠? 코치들이 바로 엘리트 선수들을 코칭하는,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훈련은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뭐야 이거? 합리화가 맞죠. 그죠?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정신기술을 누구한테만 하는 거다 이거? 바로 엘리트한테만 하는 건데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부인하면서가 아니라 합리화하면서 코치들은 정신훈련을 피한다 이런 얘기야. 위에서 코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정신훈련은 누구한테만 도움된다? 엘리트, 기술이 높은 엘리트에게만 도움되는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 코치들 본인들은 뭐가 아니야 지금? 엘리트 선수를 코칭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합리화하면서 안 한다로 가는 게 맞지. 그래서 합리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자. 진짜입니다. 정신기술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게 되는 거 말이죠. 높은 수준의 경쟁에 있어서. 진짜 이게 일부 맞긴 맞다.
운동선수들이 경쟁의 사다리를, 이 경쟁에서 올라가는 단계를 사다리라고 비유적으로 많이 말해요. 운동선수들이 올라갈수록 경쟁의 사다리를 위로 올라갈수록 경쟁이 더 격해지고 윗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그 운동선수들은 되게 되는데 좀 더 동질적인이라는 얘기는 뭐니 이건? 달라진다는 얘기야?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전부 다 똑같아지게 됩니다. In terms of 뜻이 뭐고요? 뭐뭐의 관점, 측면에서. 뭐의 관점에서? 신체적, 기술의 관점에서 그들은 점점 동질적이 된다가 무슨 얘기야 이거? 기술은 다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서로 간에 차별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날까? 당연히 정신적인 거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뭐 효과가 있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자 사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있어서 모든 운동선수들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공적인 신체적 스킬을 죄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는요 다 똑같다. 위로 올라갈수록 consequently 뭐랑 동료라고 이거? therefore랑 동료라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 원인과 결과 그러므로 어떠한 조금의 차이조차도 어디에서 요건 아니겠죠. 그죠?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정신적인 요소에 있어서 어떠한 조그만 차이조차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행 능력의 결과를 말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높은 수준의 선수들에 대한 경우 효과가 있긴 있다. 그 다음 however는 흐름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높은 수준의 선수에게도 정신훈련이 효과가 있긴 있지만 왜 대한 역적이에요. 높은 수준의 선수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that year를 anticipate 뜻이 뭐죠? 기대하다, 예상하다. 우리는 that year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수행 능력이 will progress, 발전할 거라고 더 빨리 말이죠. 어디에서? 높은 수준의 선수가 아니라 어리고 현재 발전 중인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도 말이지요. 이 선수들은 be given이니까 뭐뭇을 받다죠? 받는 선수들인데 정신, 기술, 훈련을 말이죠. 어디에서보다 더 기대할 수 있냐면 그러한 운동선수보다 바로 이 정신훈련에 노출되지 않는 훈련선수보다 스킬이 그리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훈련 받으면 향상이 될 것이다. 그거는 좀 수준이 낮더라도 정신훈련 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요지가 다시 나와요. 자, C로 가봅시다. 실제로 optimal 뜻이 뭐죠? optimal, 최적의라는 뜻이에요. 가장 잘 알맞는. 자, 정신훈련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최적의 타이밍은, 시간은 아마도 그러한 때일 것인데 운동선수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스포츠를 시작하는 그러한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도 필요하다. 자, 정신훈련을 도입하는 것은이 동명사 주어고요. 뒤에 일찍 하고 나중에가 나왔네. 좀 읽어볼까? 정신훈련을 도입하는 건데 어디에서? 운동선수의 어떠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lay the foundation, lay가 뜻이 뭐죠? 무엇을? lay는 뭐라고? 주어가 놓여있다, 누워있다고. lay는 뭐라고요? 목적어가 와서 무엇을? 놓다, 두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foundation 기반이죠. lay the foundation 뭐다 이거? 토대를 마련하는, 기반을 닦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신훈련을 도입하는 것은 한 선수의 경력에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데 이 기반은 도와줄 겁니다. 그 선수들이 발전하도록 to their full potential,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위에 흐름 그대로 가면 초기에 해주는 것도 도움된다기 때문에 어디가 되면 되죠. 그래서 A가 조금 헷갈릴만 해요. 자, 31번으로 갑시다. 자, 이것도 직접 연계가 된 질문이고요. 밑에 이만큼 필요가 없어요. 예시이기 때문에. 항상 예시 전에 주제를 파악했으면 예시 읽을 필요 없다. 예시 읽으나마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빈칸 문장이니까 요거 먼저 읽어보고 우리는 밑으로 가도 되는데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요거 읽고서 차라리 예시를 읽어서 뭐 관련 얘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가도 되고 저는 앞에 읽었는데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nevertheless 때문에. 뜻이 뭐라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이다. 그러면 어디에 단서가 있을 수 있다? 앞에 단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를 한번 읽어봤어요. 둘 다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앞에 읽어서 단서 잡아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뒤에 읽고서 빈칸의 내용을 잡아도 된다. 어쨌든 앞뒤에 전부 다 주제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읽고 풀어보자.
자, 흥미 혹은 이익 이렇게 되고 엄청나게 긴 기간의 시간에 이익 혹은 흥미는 관심은 뭔가 놓아두고 설정하는데 geology가 뭐죠 이게? 지질학이에요. geo라는 게 earth를 말하기 때문에 지질학과 astro는 뭐예요? 천문학이에요. astro 있죠? 요게 스타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별. astro가 들어가면 별과 관련된 단어가 돼요. 자, 지질학과 천문학을 설정하고 놓아두는데 뭐와는 딱 따로 떨어뜨려서 다른 과학과는 따로 떨어뜨려서 얘네 둘을 설정해 놓는다는 얘기는 A와 B를 구분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이나 천문학 둘 다 시간 단위가 어때요?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질학자들은 생각해요. 아까 나왔죠. 빌리언 얼마라고 이거? 빌리언? 10억. 수십억 년의 관점으로, 측면으로 생각을 해요. 바로 지구의 나이와 그 지구의 가장 오래된 암석들에 대해서 말이죠. 수십억 년이라는 것은 숫자들인데 이 숫자는 국가의 debt가 뭐죠? 요거 빚, 부채라는 뜻이야. 국가의 빚이나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몇 조 단위로 가잖아.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채와도 같은 이러한 숫자는 쉽게 comprehend가 뭐예요? comprehend 뭐라고 이거? 그지? RC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reading comprehension. 명사입니다. 포괄적 이해라는 뜻이야. comprehend 동사는 뭐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understand보다 좀 더 약간 깊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숫자는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서 역적이 나왔어요. 그만 앞에까지 내용보다 이렇게 긴 시간은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럼 이해가 받는 건 이렇게 긴 시간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되고 이제 빈칸으로 넣어주자고. 이렇게 긴 시간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빈칸은 되게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환경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니 이거? 이렇게나 긴 시간은 중요하다가 들어가겠지, 그지? 지질학이나 천문학 이런 긴 시간은 중요하다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제공해주기 때문인데 이 방법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영향력 뒤에 오는 항상 어디에 끼치느냐는 뜻이에요. 자연 세상에 끼치는 인간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빈칸,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비슷한 걸 찾아보자. 자, 1번 보세요. 바로 나오자. 스케일이 뭡니까 이게? 여기서 규모나 척도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규모. 뭐의 시간의 규모? 지질학적 활동의 시간의 규모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긴 시간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중요하다. 지질학에 있어서. 자, 나머지가 왜 안 되나 볼까요? 뭡니까 이거? 지구의 패턴. 그죠? 어디에 있어서 생물종의 다양성이라는 게 키워드가 아니었잖아. 그죠? 시간이 키워드가 돼야 돼요. 자, 안 되고. 2번. 지역적인 차이도 여기서 걸리는 거죠. 지역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말한다. 시간인지 됐고 이것도 일단 안 돼요. 이거 뜻이 뭐죠? 통계학상의 통계적인 방법에서 또 바로 안 되죠. 뭐를 위한? 기후의 projection이란 건 프로젝트가 뭐죠 이게? 프로젝트는 명사 뜻도 있지만 이게 없네? 칠판에 쏘는 거 뭐야? 프로젝트가 뭐야 이게? 동사로 투영하다, 투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투사한다는 얘기는 저 앞으로 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예측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후 예측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안 되고. 5번 비판에서 일단 안 되죠. 지질학적 기관의 분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중요성 정도로 바꿔주면 조금 될만 하겠다.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돼요. 2점짜리라도 쉬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이제 그 EBS 교재에서 직접 연계된 지문들이 몇 개 나오는데 얘가 지금 수특 영어 12강 1번의 지문이 원래 다른 유형이었는데 빈칸으로 나왔고 지금처럼 빈칸에 들어갈 요 답도 아예 바꾸지 않고 항상 그대로 나옵니다. 빈칸 들어갈 때 전혀 안 바꿔요. 그대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EBS 교재를 다 공부하면 직접 연계된 거는 꽤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 자, 32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직접 연계가 된 지문이에요. 세계 중에 가장 어려운 독해 연습이란 교재에서 직접 연계가 된 지문이고 좀 약간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잡아야 되는데 A defense is required. 어떤 일종의 방어가 요구됩니다. Against 뭐라고? 우리 뭐뭐에 대하여라고 해석은 하는데 실제로 뭐다? 뭐뭐에 대항하여. 앞까지가 반대 개념이라고. 뭐에 대항하여. 뭐에 대해서 방어가 필요하냐? 어떠한 뭐가 됐든 제한에 대해서 방어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 대신 역할이 보기에 있는 내용 보시면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이 대신 동격 대심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이 제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지문에 주제가 있겠죠, 그죠? 주제가 있고 지금 얘가 말하는 게 어떠한 방어가 필요하대.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제한은 좋은 제한이라는 얘기, 나쁜 제한이라는 얘기야. 누가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해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죠?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걸 잘 파악해야 돼. 그 실제로 거기 보면 헷갈리게 나왔어요. 135번이 지문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135번 자체가. 그 135번 중에 다른 거 찍은 사람은 지문의 주제는 제대로 파악했으나 요 반대로 요 관계에 따라서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일단은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자. 초반 부분에 사실 나와요. 초반 부분에 나와요. 여기서 잡기 힘들기 때문에 나 문제 읽어볼게. 정치는 cannot be suppressed. suppress가 뭐지? press가 뭐예요? 누르다고. 여기 앞에 원래 su만 붙은 거예요. 이제 P를 한번 더 써준 거야. 동화 현상 때문에 su나 sur은 기본적으로 beyond라는 뜻이에요. 초월하여 넘어서서. press도 누르는데 누르는 걸 넘어서도 또 뭐다? 넘어서 억누르다, 억압하다, 탄압하다는 뜻이에요. 정치는 탄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책적 과정이 employ는 사람에게 쓰는 뜻이 뭐예요? employ는 고용하다인데 무생물이 주어거나 무생물이 목적으로 올 때는 이용하다, 활용하다로 뜻을 바뀌어요. 어떠한 정책적 과정이 이용되던지 간에 however 뒤에 수식을 하면 얘 뜻은 그러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무리 뭐뭐하더라도 아무리 민감하고 존중할지라도 그 차이점들을 그 정책적 과정이 말이지요. 말을 이렇게 썼지만 요약해보자고. 무슨 얘기야 이거? 이 얘기지 뭐. 정치는 탄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다 차이점을 인정해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정치에 있어서 end는 뭐죠? end 뭐지 이거? 끝이란 뜻이겠죠. 정치에는 끝이 없다가 이상하지 그지? 끝이란 뜻도 있지만 뭐냐면 이게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정치에는 정해진 목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에는 정해진 목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중요해요. It is wrong to think that에서 단서가 나오죠. that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였어요? 이거였지, 그지? 잘못된 제안을 파악해야 되는데 동일한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면 요 뒤에가 글쓴이의 요지가 될 것이고 요걸 잘 정합하면 빈칸에 들어갈 걸 잡아낼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방어가 필요해요. 같은 구조예요. 뭐라고 생각하면 틀렸냐? proper, 적절한 institution이라는 건 항상 둘 중 하나예요. 제도 아니면 물리적으로는 기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institution. 자, 적절한 기관, 지식 혹은 consultation 뜻이 뭐죠 이거? 상담, 논의, 상의. 적절한 제도 혹은 뭐 기관, 지식, 그 다음에 상담의 방법들이나 아니면 요거는 뭐 참여하는 메커니즘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시스템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참여하는 시스템들이 어쨌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 disagreement 뜻이 뭡니까? agree 뭐예요? 동의하다, 합의하다. agreement 뭐다? 합의. disagreement 뭐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의견 불일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의견 불일치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냥 요약해보자. 대리할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어떠한 것이 주체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걸 사라지게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의견 불일치를 의견 일치로 그냥 다 통일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거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에서는 의견 불일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의견 불일치를 누군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틀렸다 이런 얘기라고. 주장 나온 거라고. 강력한 표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뒤에 역점만 없으면 실질 역점 없죠? 그죠? 답으로 가시면 돼요. 봐봐. 이 사람의 이 글쓴이의 주제는 뭐예요? 정치라는 것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견 차이가,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통일시키려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실제로 밑에 펼쳐져요. 뭐 시간 관계상 스킵할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요게 이제 단서가 또 나오겠죠. freedom of speech를 나타내는 게 나와요. 이게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거, 뭐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뭐 이런 뜻이야. 이런 게 뭐 보장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바로 갑시다. 정치적 의견 불일치는 뭐가 아니냐면 바로 상황의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치적 의견 불일치는 상황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의견 불일치를 없애려고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방어가 필요하다.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들어가 줘야 돼요. 지문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 2번이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은혜 맞췄나 이거? 몇 번이라고 그랬니? 1번. 자, 읽어보자. 정치적 발전은 나오게 되는데 뭐로부터? 바로 표현의, 언론의 자유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질문의 주제지, 그치? 그래서 요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빈칸에 들어가려면 아니다. 하영이 맞췄니? 맞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3번으로 갑시다. 자, 33번 꽤 어려웠죠, 그죠? 33번. 자, 빈칸 내용 읽어보시면 잡아낼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일단 이시 누군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파악하니까. 그것은 그 능력을 must가 들어가서 요지기 때문에 주제기 때문에 빈칸으로 만든 거야. acquire 뜻이 뭐지? 무엇을? 획득하다, 습득하다. 오케이. 자,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능력을 습득해야만 됩니다. 2D에 죄다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그놈이 습득해야 되는 능력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놈은 이제 위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앞에 나온 유기체를 받아주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서 쭉 읽어보자. 이게 지문이 어려운 게 해석이 어려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자, 잘 읽어볼게요. 미래를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뇌는 또 요지가 나오죠?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꼭 필요해. 어떠한 능력을? 이 능력이란 바로 특정한 요소들을 만드는 능력 말이죠. prior 뜻이 뭐예요? 사전의란 뜻입니다. 사전 경험들의 특정한 요소들을 take, 취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취한 것을 to가 생략돼서 이 능력을 똑같이 수식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결합된 능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능력을 뇌가 반드시 가져야 되냐면 사전에 옛날에 경험했던 거에 특정 요소를 가져다가 그리고 configure가 구성하다는 뜻이에요. R이기 때문에 구성한 걸 다시 구성해 변경하다, 변형하다는 뜻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사를 썼습니다. 자, 그걸 가져다가 과거의 걸 가져다가 그것들, 과거의 그 요소들을 바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하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옛날 거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변형을 해야 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방식이라는 것은 does not copy, 뭐다? 바로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 방식이요. 어떠한 실제적인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현실을 정확히 모방하지 않는 변형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됩니다가 지문의 요지의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must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뇌가 가져야 할 능력이 뭐다? 현재나 과거의 걸 쓰는데 모방은 돼야 안 돼? 모방은 안 돼. 반드시 뭐 해야 돼? 변형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가 처음에 요지로 사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단어 reconfigure라는 단어를 아는 고3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요걸 잡아주기 힘들고 이제 나머지에서 변형시킨다는 얘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체가 등장합니다. 그 해당 유기체는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데 단순한 능력을 말이죠. 여기 단어가 좀 나와요. 무엇을?
이 능력이란 뛰어넘어야 될 이 능력이란 바로 internal 뜻이 뭐죠? 내부의. 자, representation은 represent라는 동사에서 represent 뜻이 뭐죠? 대표하다, 나타내다, 표현하다, 설명하다 다 돼요. 뭐든지. 어쨌든 show의 의미. 뭐지 이건? 내부의 어떠한 표현 되겠다. 내부의 표현을 만드는 단순한 능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부의 표현이 뭔지 모르겠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저 바깥 세상에 대한 모델이라고 하는 내부의 표현을 형성하는 단순한 능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이거? 뭘 받는 거야 이거? 내부의 어떤 무슨 표현을 뭐 하는 거? 카피를 말하는 거야. 단순히 카피하는 능력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깥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는 부족해. 뭐 해야 된다고? 변형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빈칸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뛰어넘어야 되고 유기체는 반드시 뭘 획득해야 돼? 바로 변형하는 능력을 획득을 해야 된다는데 아직은 모르겠죠. reconfigure 뜻을 모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요 뒤에 읽고서 단서를 잡아보자. 해석이 또 어려워요.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디하라고. 자, 도구 제작이 있는데 이 도구 제작은 fundamental 뜻이 뭐죠? 근본적인 distinguish 외웠네. 그 뭐라고? distinguish? 그렇지. 근본적으로 구별시켜주는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primate 뜻이 뭐예요? primate 영장류라는 뜻이에요. 영장류의 cognition 인식 능력, 영장류의 인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구별의 특징 하나인 이 도구 제작이라는 것이 동사를 길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EBS 지문이 수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구 제작이라는 건 누구만 한다? 인간만 한다 라고 하는 도구 제작은 이러한 능력이 뭔지 모르지만 빈칸에 이러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능력에 대한 특징이 뒤에 나오겠죠. 자, 왜냐하면 도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도구의 특징. 어떻게? ready-made 보세요. 이게 뭐다? 이미 만들어진 기성의라는 뜻이죠. 이미 만들어진 형태로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망치라는 게 원래 자연사상에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원래 나무하고 쇳덩어리가 투박하게 있는 걸 뭐 한 거야? 갈아서 합친 거잖아. 그지? 없는 걸 만들어낸 거다. 이런 도구라는 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변형을 해야 된다. 자, 어디에서 자연 세상에는 이미 만들어진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구 제작, 이 도구라는 것은 반드시 상상되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상상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기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걸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뉴럴이란 거 뭐라고요? 요거 신경의라는 형용사죠. 자, 머슬 기계죠. 신경적인 어떤 기계가 있는데 뭐를 위한 대충 이거 먼저 보자. 미래의 이미지라는 것은 이런 얘기 현재와 똑같지 않은 변형된 모습을 갖는 거예요. 현재는 없는 내가 만든 앞으로의 거, 현재 거가 변형된 거. 미래의 이미지를 만들고 미래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신경학상의 기계가 was necessary. 필수적인, 요 단어 어렵죠? pre가 들어가 before죠? 요거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죠. 전제 조건.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뭐를 위한? 도구 제작과 그에 따른 인간의 문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주제는 인간의 도구를 만드는 능력에 대한 것인데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란 반드시 뭐 하는 능력이다? 현재 걸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 걸 상상해서 현재 걸 가지고 과거 걸 가지고 일부 변형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2번으로 갑시다.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가면 좋아요. manipulate 뭐다 이게? 뭐야? 조작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정하고 transform 그대로 나왔네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모델이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바깥 세상에 있는 모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바깥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조작하고 조정하고 변형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반드시 유기체는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 도구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했죠? 5번 보자. 자, 어떤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되냐? 이거 뭐예요? identify, 구별하다, 식별하다. 식별하고, 그리고 이거 뭐죠?
뭐니 이거? 재생산이라는 뜻이 있죠. 재생산이라는 얘기는 A라는 물건이 있으면 A를 본따서 A를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복제하는 거거든, 복제. 그래서 reproduce가 재생산이라는 뜻에서 이게 그대로 복제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뒤에 목적어 먼저 보면 과거의 경험들을 faithfully가 뭐죠 이게? faith가 뭐야? 신뢰 뭐다 이거?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식별해서 그대로 모방해내는 능력은 주제와서 반대가 되지. 그치? 이건 아니라고. 현재 것에서 그대로 모방이 아니라 변형을 시키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은혜 몇 번이라 그랬니? 맞았어요. 이 어려운 걸 잘했습니다. 자, 34번으로 가볼게요. 어떡할까? 오늘 좀 해석도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2시간 뿐이라서 시간이 부족해서 막 풀이하다 보니까 해석을 좀 해볼까? 은혜야? 자, 34번 빅한 문장 자체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해석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서 뭐가 들어가야 될지 파악하는 게 일이고, 하지만 빈칸 문장만 잘 읽어놓으면 요 밑에는 해석이 좀 쉬워요. 단서 잡기가 좀 용이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처음에 보세요. as가 처음에 오고 그 뒤에 있을 법한 놈이 앞으로 오면 요거는 요 as는 older와 같은 뜻으로 하시면 돼요. 비록 뭐뭐이지만 probable 뭐지 이게? probable? probable이 뭐야? 가능성의 형용사로 가능성이 있는 이고 부정이 돼서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뜻이 improbable. 그래서 뭐 희한한 정도로 기억하시고 희한하긴 하지만 자 this가 뭔가 앞에 있는 내용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안 읽어도 돼요. 밑에 단서가 있어서 자 이것이 희한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fluid는 흐르는 겁니다. 유체라는 뜻이고 체액이라 하자. 자 수중 동물들의 몸에 있는 체액은 보여줍니다. 강한 유사성을 대단한 유사성을 바다와 대단한 유사성을 보여줘요. 수중생물은 바다와 뭔가 비슷하다. 자 그리고 indeed 뭐죠? 실제로 사실상 요건 이온이에요. 영어로 이제 i온이라고 있고 이온의 균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이온의 균형은 fresh water라는 단어 잘 보셔야 돼. 요거는 신선한 물이 아니에요. 뭐의 반대말? sea water의 반대말이에요. 뭐다 이거? 담수. 쉽게 말해서 뭐다? 민물이에요. 뭐가 없는 물? 바닷물이 아닌 거. 소금기가 안 들어간 물을 fresh water라고 합니다. 민물. 요 fresh가 없는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민물의 생리학에 있어서의 이온의 균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말이 어렵다 그죠? 그냥 민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민물에 대한 연구는 document 동사입니다. 기록하는데 복잡한 통제하는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 통제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물고기와 양서류와 무척추 동물들이 요 빈칸을 시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좀 복잡한데 일단 파악해야 될 건 앞에 있는 대상들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 동물들이 시도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밑에 당연히 암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밑에. 그래서 민물과 관련해서 바닷물과 민물과 관련해서 요 수중 동물들이 시도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밑에 읽어보자. 자 이때 강조니까 굳이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단어만 넣어주고 바로 이러한 종류의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그리고 apparent 뭐라고 이거? apparent 분명한 눈에 띄는 이런 분명한 contradiction 뭐다 이거? 모순 대조 이렇게 돼요. 분명한 모순들이 바로 만듭니다. 생태를 매우 흥미롭게 만들게 됩니다. 뭔가 모순적인 것이 있구나. 그 다음 그 생각, 즉 그 생각이나 자 민물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는데 얘들이 되게 고생을 해요. 노력을 해요. accumulate 뜻이 뭐지? 축적시키다. 소금을, 염분을 축적시키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어디 안에? 본인의 몸 안에 말이죠. 신기해 그지? 민물이란 건 어떤 물이라고? 소금이 없는 물인데 여기에 사는 물고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소금을 몸 안에 쌓아두려고 그러는데 목적은 미믹 뜻이 뭐예요? 미믹? 카피랑 똑같아요. 모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바다를 모방하기 위해서인데까지가 주어로 끊겨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러한
물고기들이 이걸 쌓아둔다는 그 바로 생각이 remind A of B 뜻이 뭐예요? A에게 B를 상기시켜야 뜻이에요. 그래서 원은 어떤 사람? 자, 이러한 개념이 상기시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누구든지에게 간에 바로 the other grade 나머지 다른 모순을 상기시킵니다. 바이오스피어가 요게 영역 구체라는 뜻이 있거든. 이건 그래서 생물권이라는 뜻이에요. 생물을 통틀어서 모은 걸 말합니다. 바이오매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물권의 나머지 대단한 모순을 어떤 사람,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뭐가 생물권에는 이 수중생물에 뭐가 존재한다? 모순이 존재한다. 모순이 존재한다. 민물에 사는 민물고기가 염분을 자기가 지니려고 한다. 자, 땡땡은 입꼬리라고 그랬죠. 똑같이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식물들은 자, 요거 bat는 뭐고요? bat는 욕조라는 뜻이 있고 bathe가 원래 bathe 동사보다 이건 뭔것을 흠뻑 적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bathe라는 단어가. 자, 식물들이 푹 담가지게 되는데요. 어디에? 어떠한 대기 속에 말이죠. 이 대기라는 것은 구성되어 있는데 대략 요거는 분수입니다. 4분의 3 정도가 나이트로젠 뜻이 뭐예요 이거? 질소. 4분의 3 정도가 질소로 이루어진 구성된 대기 속에 식물은 푹 담가져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물의 성장은 자주 제한되게 되는데 뭐에 의해서? 질소의 부족에 의해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지, 그지? 생물권의 이처럼 뭐다? 바깥과 생물 자체에 서로 간에 아이러니함이 존재한다. 아이러니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에서 밝히는 거다? 바로 이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contradiction의 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밑에 나왔던 수중 요 생물들이 시도하는 건 뭐다? 바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려고. 자, 얘들은 maintain 시도하는데 유지하는 것을 내부의 ocean 바다를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surrounding freshwater 주변을 둘러싼 민물, 소금기가 없는 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안에는 소금물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다가 모순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죠. 1번이 답이고. 자,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했죠? 3번 보자. 몇 틀렸는지. 자, 이 수중 동물들은, 생물들은 바다로 되돌아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그들의 요거 뭐니? 내추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예 얘기가 안 나왔죠? 천적이에요. 천적. 아예 이건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위 몇 번? 2번 보자. 어테인 뜻이 뭐라고 이거? 얻다, acquire. 똑같아요. 획득하다. 얻는 걸 시도하는데 이온의 균형을 그러면 주제랑 맞추려면 뒤에 뭐가 되면 돼? 이온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데 뭐 함으로써? 바로 소금기를 축적함으로써 외부와 내부를 다르게 감으로써가 들어가면 되죠. 어떻게 묘사했나 볼까? 제거함으로써 소금을 뭐로부터? 그들의 내부의 몸으로부터 정반대가 된다. 그죠? 축적시킨다로 바꿔줘야 된다. 자, 1번이 가장 적절하네요. 자, 요 뒤에 틀린 거 딱 하나만 풀어볼까? 하나만? 공통적으로 틀린 거? 아이고, 둘이 좀 똑같이 들었어. 자, 하나만 풀어봅시다. 37번 순서 한번 해볼까요? 순서? 자, 3일짜리 요거 37. 자, 요거 풀어 마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직접적인 counterpart 뜻이 뭐죠? counterpart? 그치. 똑같이 대응되는 상대방이에요. 상대쪽. 자, 직접적인 대응되는 쪽이 있는데 팝 음악에는 말이죠. 바로 어디에서? 고전 음악에서. 그러니까 베토벤의 운명 같은 거, 고전 음악에서 그 장르에서도 팝 음악에 해당하는 약간 가벼운 음악이 있다. 좀 더 흔하게 불리는데요. 아트송이라고 불립니다. 봐봐. 아트송은 팝 음악이야, 고전 음악이야?
고전음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트송은 여기에 해당되는 놈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조금 가벼운 거. 자, 이 아트송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development가 여기 주사위에 전개도 할 때 전개를 뜻 알죠? 전 펼치는 거. 전개라는 뜻이 있어요. development가 멜로디 내용의 전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전음악과 좀 다른 고전음악이 있다 이런 얘기야. 전통적인 고전음악 말고 좀 가벼운 고전음악이 있다. 아트송이 키워드가 된다. 자, A로 가시면 벗에서 물음표가 떠요. 왜냐? 뒷내용이만. 자, A가 바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에 대한 역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팝송은 rarely 뭐라고요? 뜻이 rarely 거의 멋마지 않는 구정이라고. 그러나 팝송은 거의 불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연주되지도 않을 거예요. 바로 쓰여진 대로 정확히 불려지고 연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가 나오려면, 그리고 벗이 여기 통하려면 A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팝송은 뭔가 정해진 대로 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나와야 돼. 그게 나중에 나오죠. 그게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해요. 뭔가 요 얘기 들으면 팝송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겠네 라는 뉘앙스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가 나오는 거예요. 버전이 나중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첫 문장까지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에요. 나중에 순서를 위해서 여기까지 읽어보자. 자, 추가 설명 보시면 팝송에서의 그 가수는 be apt to 혹자입니까? be apt to 뭐뭐 하기 쉽다는 뜻이에요. tend to와 좀 비슷해요. 자, 팝송의 가수는 embellish 꾸미다고 요 정도 단어 이제 안 줍니다. 안 줘요 이제. 2016년, 17년 줬죠. 이제 안 줘요. 이건 꾸미다, 좀 어려운 말로 윤색하다. 꾸미다. 자, 팝송 가수는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를 말이죠. 그러한 가사를 목적은 주기 위해서 가사의 스타일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치? 약간 스타일 바꿔서 부르잖아. just에서 뭐라고요? just가 접속사 강조해서 꼭 주어가 동사 하듯이라는 뜻이에요. 꼭 요거는 반주자라는 뜻이고 accompanist 꼭 반주자가 fill out 뭔가 채워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아노 부분을 채우듯이 그 피아노 부분은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 피아노 부분을 좀 더 흥미롭고 개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주하는 사람이 약간 스타일 바꾸는 것처럼 팝송 가수도 스타일을 약간 바꿔서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꿔서 부르지 않을 만한 정황이 등장하면 그 뒤에 넣어주자. 자, 이제 B가 처음에 온다고 생각하고 B를 읽어볼게요. 자, both로 가자. 둘 다 팝송과 아트송. 일단 얘는 위에서 팝송과 아트송 둘 다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죠? 물음표 안 뜨죠? 팝송과 아트송 둘 다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잘 봐봐. 여기 밑에 있죠? 시도되어 봤더니 되게 좋아. 이런 얘기. 유효성이, 효과성이 입증된이라는 뜻이에요. 효과성이 입증된 구조상의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느낌 오죠? 둘 다 뭐 한다? 구조가 있구나. 그죠? 구조가 있구나. 뭔가 따르는구나. 자, 그리고 둘 다 will be published, 뭔가 출판되거나 펴내어지거나 뭔가 지금 전개가 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뭘 가지고? 가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피아노 파트가 있는데 이 피아노 파트는 바로 가사 언더린 밑에 잘 쓰여진 피아노 파트가 있습니다. 이 가사 따라서 치라고 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야? 팝송과 아트송 둘 다 뭐다? 가사와 악보가 있기 때문에 구조상의 패턴이 있다가 나오죠.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팝송이나 아트송 둘 다 뭐다? 요거 따라 쭉 흘러가겠구나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아까 우리가 파악했던 그러나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나 팝송은 그대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가수가 자기 스타일을 좀 입힌다. 반주자가 스타일을 입히는 것처럼. 이제 A의 마지막을 읽고 C로 연결이 되나 볼게요. 자, 그 연주자, 공연을 하는 가수나 연주자들은 바꿀지도 모릅니다. 원래의 템포 빠르기와 분위기를 완벽하게 완전히 바꿀지도 몰라요. 일부 변형이 좀 일어난다. C가 마지막에 나오자. 여기 이게 단수가 되죠. such는 뭐라고? 이러한이라는 뜻이 있죠. 강조를 있도록. 당신 onto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ill not의 줄임말. 당신은 이러한 extreme 뭐죠 이거? 이러한 극단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극단적인 것들이 나와야 돼. 뭐의 극단? 접근법에 있어서의 극단. 누구에 의해서? 바로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연주하냐면 이거 딱 봐도 누구니 이거? 스트라우스나 아니면 요한 스트라우스 뭐 어쨌든지 간에 슈베르트라는 사람 뭐야? 클래식 음악가가 뭐야? 아까 말했잖아. 아트송은 뭐에 범죄에 해당된다고? 클래식에 해당된다고. 아, 그 뭐다? 팝송은 변형이 일어나서 극단적인 것이 나오는 막 스타일로 바꾸지만 지금 아트송, 클래식 범죄에 해당하는 아트송에서는 이러한 극단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이어지면 이어줄 수 있죠. C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지. 자, 왜 그런지 좀 살펴볼까요? 자, 이러한 아트송들은 바로 공연이 될 것인데 악보대로 말이죠. 악보대로. 왜냐하면 둘 다 보컬과 피아노 파트 둘 다 페인스테인이 이거는 페인이 보통이죠. 수고스러움을 말하는 거야. 엄청나게 공들여서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공들여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작곡가에 의해서 어떠한 귀를 가지고 어떻게 각각의 음이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공들여 쓴 것이기 때문에 아트송은 변형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순서가 딱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되겠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다음에도 제가 상세 적어놨거든요. 풀이 못 들어본 거 제가 한번 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